행복이란 말은 심리학적으로 주관적인 안정감을 의미합니다. 주관적인 안정감이란 것은 전반적으로 삶에 대해서 만족하며 부정적 정서를 적게 느끼고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느끼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인간 사회에서 행복의 조건처럼 많이 언급된 것들이 있죠.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간단히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부인데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보다 더 많은 자원을 얻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효과는 일시적인 효과일 뿐입니다. 좋은 집도 그 안에서 살다 보면 얼마 흐르지 않아 그냥 집이겠죠. 좋은 차도 마찬가지겠죠. 처음엔 멋진 차였겠지만 자꾸 타다 보면 그냥 나의 차이기만 하겠죠. 처음엔 좋지만 자주 경험하다 보면 그 감흥이 덜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는 인간의 기본 욕구 충족에는 도움이 되지만 좋은 삶을 구매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 많이 언급되는 것이 교육인데요. 연구에 의하면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더 높은 수입과 좀 더 나은 지위를 얻는데 약간의 도움을 주는 것으로는 나타납니다. 하지만 부와 마찬가지로 그 효과도 미미한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어떨까요? 결혼 같은 경우는 결혼 직후에 다소 행복감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실망스럽진 않죠. 하지만 다시 시간이 지나면 결혼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는 어떨까요? 젊은이들이 노인보다 더 행복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나이는 행복과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노인들의 삶의 지혜가 한몫하는 것 같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최근의 20대를 보면 그렇게 행복한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요? 성별로 봤을 때 행복의 수준을 비교하면 남자와 여자의 행복 수준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단 행복의 강도는 여성의 입장에서 편차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여성들이 기쁠 때 남자보다 더 많이 기뻐하고 슬플 때 더 많이 슬퍼한다는 거죠. 위의 사실들을 요약해 보면 행복은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고 지각하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줍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 그 자체는 행복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담 심리학에서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라는 이론이 있는데 이 이론은 우리 인간의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개인의 신념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이 이 이론의 주된 주장입니다. ABC 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혼해서 우울증에 걸렸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지만 이 이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얘기를 정리하면 이혼해서 우울한 것이 아니고 이혼은 인생의 종말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신념이 우울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혼한 사실이 바꿀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이혼에 대한 신념을 바꾸는 것이 행복해지기 위한 더 효과적인 일이겠죠. ABC 이론은 외부 조건이나 상황보다는 우리가 하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 인간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하지만 잘 사용하면 축복이지만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일이 있을 때 그 일에 대한 나의 생각으로 힘들어진다면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대처하는 질문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 실패가
나의 무능력을 의미한다라는 생각으로 힘들다면 먼저 논리적 근거를 따져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능이란 것은 능력이 없다는 것인데 그동안 여러분이 이루었던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일들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본래적으로 무능력하다는 말은 성립하기가 어렵겠죠. 두 번째는 경험적인 근거를 따져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인터넷을 찾아보면 취업 실패 후에 더 큰 성공을 이룬 무수한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경험적인 근거도 없다는 게 밝혀진다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가 조금 어색한 말이긴 한데 기능적인 타당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취업을 실패한 상황에서 내가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느냐를 따져보는 것이죠. 네 번째는 대안적 생각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혼의 예를 들면 이혼이란 것은 달리 보면 우리가 프레임을 바꾼다고 봤을 때 불행한 결혼을 접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삶에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힘들어한다면 이런 질문들로 차근차근 따져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으로 가는 길을 막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표적인 생각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것 자체는 우리 많은 사람들을 불행으로 이끈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세 가지만 골라서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불행으로 이끄는 좋지 않은 대표적인 생각 첫 번째는 나는 모든 면에서 유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열등감을 가지게 하는 아주 효과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열등감을 가지시고 싶다면 이 생각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 생각을 가지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싶어서일 텐데요. 심리학에서 연구를 해보면 자신감의 핵심은 능력이 아니라 인정과 수용입니다. 내가 잘나서 자신감을 가진 그런 상황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왜 모래성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자신감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앞에 가면 바로 무너질 수 있는 열등감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능력을 키워서 자신감을 가진다는 것은 끝이 없는 게임인 거죠. 이룰 수 없는 목표라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 완벽해지려면 불완전한 부분을 숨겨야 되겠죠. 이러면 항상 나의 단점이 드러날까 조바심을 내고 불안하고 두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자신감과 자유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편안하게 나의 단점을 보여줄 수 있을 때 당당함이 나올 수 있고 타인의 단점도 수용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이죠. 나의 잘못을, 나의 단점을, 나의 한계를 수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단점과 한계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깊이 있는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하죠. 두 번째로 대표적인 잘못된 생각은 모든 문제에는 가장 완벽한 해결책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허구의 가설입니다. 여러분들 여행 가실 때 숙소 예약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값싸고 뷰 좋고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숙소가 있던가요?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고 모든 선택에는 장단점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일에 최선의 선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막아버리고 항상 지나간 과거에 매이게 하는 나쁜 생각입니다. 모든 선택은 그 당시에 나에게는 최선의 선택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생각은 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는 생각입니다. 좀 단순하게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만큼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3분의 1과 내가 별로 잘하지 않아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3분의 1, 그리고 내가 잘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 3분의 1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좀 단순하게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해줘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 3분의 1도 그 나름의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한 과거의 누군가와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목소리 혹은 여러분의 걸음걸이가 비슷해서 여러분을 싫어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싫어하는 스타일들이 있을 겁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왠지 정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도 왠지 모르게 미운 사람이 있듯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그 사람도 어찌할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3분의 1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그 3분의 1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의 길인 것이죠. 그 나머지 얘기까지 인정을 받으려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항상 그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숱한 노력을 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마주하고 우울하고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러면 현명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3분의 1 대신에 나머지 3분의 2에 집중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을 위한 현명한 선택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